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 내내 좀 힘을 못 쓰는 느낌입니다. 중반, 후반부에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권 내에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단기 이평선, 5일선 밑으로 지수가 내려가면서 조금씩 하방 압력에 대한 심리 불안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730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845선 지나갑니다. 다만 오늘 거래소에서 동반 매도하고 있는 외인 기관,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씩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갈게요. 코스피 개인들의 나홀로 사자세로 지수 방어 나서주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합니다. 이게 지지하는 듯 하다가 아래로 약간 지수가 떨어지면서 바닥을 열어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수에 대한 전략도 오늘은 좀 세워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매수 우위 포지션 잡고 있고 외국인 매도,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어떤 종목 담고 있을까요? 오늘 코스닥만 보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1000종목이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은 딱 이제 가닥을 잡은 게 반도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HBM 키워드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전력기기 안에서 LS 일렉트릭도 오늘 주가 자체는 떨어지긴 하는데 계속 좀 그 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신고가까지 넘어갈 수 있나 하는 희망이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과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체크 받아보고요. 또 이제 공통적으로 좀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은 어떤 종목 담고 있을까요? 자, 기관은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HLB입니다. 외국인은 CDMO 쪽으로 삼바 그리고 알테오젠 사고 있고 기관은 HLB. 과연 저가 매수일까요? 투자 포인트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기관은 이제 반도체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장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DI부터 뭐 테크윈, UTI, 심텍 같은 종목들 지금 같이 사도 되는 자리인지도 잠시 뒤에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탑10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시장 흐름이 좀 너무 궁금해서요. 거래소는 그래도 나름 하이닉스가 잘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대형 바이오 종목의 수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흐름이 너무 재미없고 지지부진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좀 지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너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정은 언제까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최근에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화되는 좀 모습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 쪽이 빠지고 조금 이제 코스닥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들에 이러한 성장주들이 이제 코스닥에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나마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이제 보스턴 총재나 이제 미니폴리스 이제 니카시카라 총재에 대한 매파적 발언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HLB 뭐 사태로 인해서 좀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심이 살짝의 좀 부진했던 모습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복권 이제 금감 원장도 얘기했던 공매도 관련 이슈들 특히 공매도 6월 재개를 대형주 위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좀 매도세로 조금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면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코스닥이 조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지금 HLB 쪽에 대한 수급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크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워낙 이쪽에 대한 이제 시가총이 이제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1분기 실적도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만큼 양극재 시장의 업황 자체에 대한 둔화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시가총에 대한 순위 자체도 이제 서서히 좀 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알테존도 3위로 올라왔고 HLB가 다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바이오 쪽에 대한 섹터, 흔히 바스켓 매매를 통해 가지고 HLB만 파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바이오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는 측면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오늘 또 다르게 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좀 반등도 조금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HLB 가장 많이 사는 걸로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의미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CR에 관련된 이슈들, 물론 이게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가 FDA 거절당하고 3개월 이내에 승인받았던 회사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암젠도 있고 키트루다 S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것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FDA가 요구를 했던 수정 보완들을 빠르게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슈이고, 물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항서 제약이 그동안 그 FDA가 요구를 했던 뭐 향후에 그 임상 데이터나 기존에 하지 못했던 임상 데이터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에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서 제약이 뭐 기존의 바이오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이제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빨리 해소가 되는지 주가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러한 코멘트나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크게 반등하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다. 그거 나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단타용 반짝 네, 접근 그렇죠. 정도로 항소제약 이슈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반도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특히 이수페타시스 오늘 신고가 갔어요. 엔비디아 쪽 이제 실적이 수요일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 이제 코앞인데 그 전까지 올렸다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목표가를 뭐 월가에서 상향했다고 하긴 하는데 네. 뭐 그 상향했다고 뭐 주가가 진짜 다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올까요? 아마 오늘 DTW2024에서 젠슨왕 회장의 연설이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가를 상향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은 추세인데 심지어 어제 목표가를 올리는 케이스가 더 조금씩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이미 작년에 여러 가지 컨설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지만은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에 대응을 해왔었고 뭐 이번도 뭐 좀 마찬가지는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델 테크놀로지 월드입니다. 델은 그동안 서버용 PC를 만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용 PC도 만드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 3분기 실적 이후 4분기 실적 이후에 계속 꾸준히 컨콜에서 얘기해왔던 거는 내년에, 이게 올해죠. 올해 엔비디아에서 서버용 PC에 대한 이제 오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은 확보를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 오늘 그 DTW2024에서 젠슨왕 회장이 오늘 밤에 아마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하고자 하는 말들은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죠. 우리 AI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폭발할 것이고 그런 서버용 PC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살짝 코멘트를 좀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좀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영향보다 좀 가이던스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이던스 영향이 훨씬 더 크죠. 계속 꾸준히 가이던스는 우상향 한다라고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물론 최근에 AMD가 이쪽 시장을 침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는 그동안 워낙 독점적인 공급자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의 인상에 대한 조절이 있었지만은 향후에는 아마 이제 이런 AMD나 이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적인 스탠스 자체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에 대한 대처는 그때 따라 또 시장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당장만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그런 독점적인 공급자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젠슨왕 대표가 하는 그 델 기조 연설에서 네. 삼성 SDS 대표도 함께 네. 좀 발표한다는데 삼성 SDS도 주가가 잘 가네요. 4% 정도. 전고점 넘고 또 이 종목도 한번
고점 터치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지금 뭐 앱노도 같이 8% 이상 오르는데 그만큼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런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꾸준히 있었고 이제 미국의 오나인 시스템즈와 회사와 앱노와 삼성 SDI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휴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마 하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은 실제로 오나인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그리고 맥도날드나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를 고객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S와 에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제휴하면서 그 고객사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향후에 AI 쪽이나 이쪽에 대한 공급망 자체에 대한 우위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엔비디아,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삼성 SDS가 그만큼 이런 공급 시장에서 얼마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간다는 것은 향후에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끼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영향 끼칠 수 있다고요. 오늘 그 SK하이닉스 이거 보면 뭐 키옥시아랑 솔리다임이랑 흑자 전환 성공하고 또 적자 폭이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시세가 붙는 쪽은 HBM 쪽이긴 한데 그러면 뭐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조 연설 앞두고 있는 SDS, 삼성전자 이쪽이랑 HBM으로 강세 붙고 있는 하이닉스랑 어느 쪽을 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렇죠. 이제 HBM 입장에서는 이제는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본격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 수장 뭐 꽉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사실 스펙업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8단 반도체보다도 12단, 16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가져갈 거야기보다는 그에 대한 차후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증설에 대한 이슈고 실제로 최태원 회장님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인터뷰를 한번 해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르게 엔비디아 쪽에 만약에 컬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분위기는 바로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술이 좀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HBM을 먼저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이 SSD 같은 경우도 물론 1분기 실적이 대다수가 흑자를 살짝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결국 2분기 때는 가파르게 그 몇천억대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삼화전자 같은 회사들이 계속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슈퍼 사이클로 들어오는 시점인 건 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반도체를 수입하는 그만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순서를 따지게 된다면 HBM이고 물론 오늘 저녁에도 삼성전자가 HBM과 CXL 관련해서 오늘 DTW2024에서 연설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이런 시장이 클 수 있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일단 먼저 보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든지 낸드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삼성전자가 그 경영진 교체한 거 반도체 부분 바뀌는 건 뭐 영향 있나요? 글쎄요. 물론 경계연 사장이 바뀐 건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테스트 결과가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 그 관련된 이건희 회장이 살아 계실 때 그거 뭐 불쇼했던 그 이슈 토대로 좀 큰 각인이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의 변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번 SK하이닉스의 그 졌던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존에 삼성전자가 고집했던 HBM, NCF 공법을 결국 SK하이닉스로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이거를 거절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 지금 고개를 숙이더라도 SK하이닉스가 하던 방법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초에 밸류체인 자체가 저는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시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뭐 하이닉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가게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후발주자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니까. HBM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오늘 신고가 갔는데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 지난주에 이수페타시스 너무 좋아서 목표가 뭐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오늘 증권가 리포트에서 6만 6천 원까지 또 목표가 상향해서 아예 영업이익 추정치가 확 올랐던데요. 네, 맞아요. 뭐 M사, G사, NV사 이렇게 됐는데 딱 봐도 뭐 마이크론, 구글,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신규 고객사 확보 모멘텀 있습니다.
여전히 10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더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물론 이제 순환면은 이뤄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는 아직 새로운 공급처가 안 나왔다는 측면이고 이스페타시스는 그만큼 엔비디아가 이런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종목들도 좋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LTC 종목, 제우스 종목 왜냐하면은 이런 수율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빨리 이게 필요한데 자꾸 불량이 나온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전 장비가 필요했고 최근에 LTC가 굉장히 3일 연속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독점적인 이 우위를 점했던 제우스 자체가 이거를 뺏겼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 이럴 때부터 공급 물량이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게 사실은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캐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마다 이런 세전 장비 업체들도 조금씩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 장비 쪽으로 제우스도 볼 필요가 있다. 네. 오늘 뭐 올라가는 반도체 소부장단 보면 다 이제 HBM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DI, MK전자, KC텍 이런 종목들인데 좀 눈여겨보시는 중소형 종목도 있으세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세전 장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아직 이게 개선 기간이 끝났고 지금 이 결과 자체가 아직 공개는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큰 반등이 안 났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새로운 보완책이 어느 정도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저는 삼성 이제 전자향 밸류체인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좀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HF에 적층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얇게 썰기 위해서 그만큼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필수 소재로 좀 장비로 채택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본의 디스코서가 이쪽 시장을 어느 정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 DIT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만큼 이제 HBM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시장, 이 두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좀 성장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반도체 또 관련해서 AI 수요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 LS 에코에너지 어제 너무 좋았죠. 전력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LS 일렉트릭 쪽 종목 정말 많이 사들이고 있고 구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해야 돼서인데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설비 투자를 파이를 정말 크게 늘렸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이 모멘텀 안고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네요. 그렇죠. 최근에 구리 관련된 구매처에 대한 관련된 서류도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만큼 5%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많은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받는 이유가 이거 자금 조달하는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시장 자체가 업황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격적인 증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피크 아웃인데 증설을 했는데 막상에 가동률이 줄어든다. 사실 그때는 굉장히 사실 시장은 안 좋아지고 업황 자체고 비용 자체도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가 전력기기나 이런 관련 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주 전국 워낙 꽉 찼습니다. 오늘도 관련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력기기 대표적인 3사들 수주 잔고가 지금 13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몇 년간 이상에 대한 수주가 남아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건 증설을 해서 빨리 실적을 쌓는 게 낫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북미 쪽 시장이 큰 땅덩어리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아마 이런 수주 모멘텀은 좀 나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조 수주 잔고 말씀 주셨고 앞으로 설비 투자하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의 위치는 어때요? 높아요, 중간이에요, 낮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고밸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고밸류만큼 추가적인 고밸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미 쪽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가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전력 관련된 보조금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기존에 있는 규제까지 철폐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고 거기다가 이런 시크니커 사업 자체가 지금 호황기에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구리 가격이 계속 뭐 $10,000 이상 올라가는 측면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매월에 나오는 이 수출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분간은 계속 저는 이어지는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네,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물론 지금 우리가 호황은 맞지만은 주가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항상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한 번씩 담아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전력 기기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최근에 빠졌던 모습을 봤었고 실적 이전에도 한 9%, 10%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때가 기회였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도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숫자로 증명하는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다. 변압기 업체들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전선주들, 뭐 KBI 메탈,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은 정말 거의 절벽처럼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KBI 메탈 오늘 장중에 27%까지 올랐다가 지금 13%까지 쭉 빠졌어요. 이거는 윗꼬리 단 거는 다 올랐다 이런 신호일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뭐 최근에 이구 산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많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구리 가격 자체가 사실 기존에 원래 구리가 올라간다. 사실 경기의 입장에서 굉장히 경기 상방으로 좀 보고 있는 닥터커퍼라고 하죠. 그는 상방으로 보고 있는 현상을 흔히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뭐 전력이나 전기 전선과 같은 여러 군데 쓰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도성이 굉장히 큰 메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전선 변압기 나오고 전선 얘기 나오고 이제는 원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OFC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구리도 계속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긴 관점에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좀 긴 관점으로 보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출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사실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도 오늘 좀 강합니다. APR도 중국 진출한다는 이야기. 화장품은 새로운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실적도 다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강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수급일까요? 이제 수출 데이터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사실 북미 쪽 진출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작년 2분기 실적부터 북미 쪽의 점유율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탈중국화가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거고 결국에는 중국을 사실상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중국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 자체가 화장품 짠에는 굉장히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수출액 자체가 한국 화장품이 생각보다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는 중국의 프로화 화장품들 일반 대중화 화장품이 우리나라 화장품과 거의 비슷한 견조로 생산을 계속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50% 빠진 거를 중국 화장품이 다 차지할 정도로 로컬 화장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분기 때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는 거고 중국과 북미와 그리고 유럽과 동남아 쪽의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수급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가장 이제 화장품 섹터 끌어올려준 거 수급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 맞아서 호실적 발표한 종목들 다 잘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화장품 쪽에 쏠려 있던 수급이 다른 뭐 바이오나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아마 화장품은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간다. 왜냐하면 실리콘트도 마찬가지고 VT도 마찬가지고 사실 PER이 10배, 1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올해 4분기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치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도 그만큼 성장성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실리콘트는 이제 북미 쪽의 시장을 올라가고 있고 VT는 일본과 국내에서 이제 중국과 해외로 나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올라간다는 거는 오히려 그만큼 지금도 저평가 가치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섹터보다 이게 더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여기로 오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 종목만 딱 꼽는다면 지금 투자 관점 접근해 볼 만한 종목. 대표적으로는 실리콘과 V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은 사실 실리콘투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컨센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예상을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 그만큼 스타일 코리안 이쪽에 대한 북미 쪽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거고 아모레퍼시픽도 얘기를 하자면은 코스 RS가 5월달부터 편입됩니다. 그럼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중소형주는 실리콘2와 뭐 한 개 다음에 VT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